네, 잡 초대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의 장상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직업재활부의 장경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활 관련 부서의 두 부장님이 나오신 만큼 관련 정책을 또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근로복지공단이요, 단순히 산재보험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공단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일 부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1995년 5월 1일 노동절에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61개소의 지역본부 및 지사, 그리고 6개소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13개소의 직영병원 및 의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콜센터, 재활공학연구소, 근로복지연구원 등 총 85개소의 소속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보상재활 적용부과,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부과, 의료사업, 근로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고 계신 분, 또한 퇴직 또는 실직하신 분들이 모두가 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복지 허브 기관이자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담당 기관입니다. 특히 공단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개의 사회보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직영병원 10개소와 직영의원 3개소에서 전문 의료진과 우수한 재활 인프라로 차별화된 명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의료기관 역할까지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을 주관하는 기업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경식 부장님. 네. 1964년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재노동자의 치료와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0년부터는 산재보험의 목적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포함함으로써 그간의 현금 위주의 소득 보장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 사회,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 및 직업복귀 등 산재노동자의 일하는 복지 정진으로 정책 변화와 산재보험 역할을 확장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보상에 그치지 않고 산재 노동자가 건강하게 다시 가정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재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두 분은요, 재활부서의 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상일 부장님은 재활계획부 소속이라고 하십니다. 산재 노동자의 재활을 위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가 소속된 재활국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직업에 복귀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의료, 사회, 직업 재활 서비스가 제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활계획부는 산재 노동자가 재활 과정을 거쳐서 손상된 신체 기능을 최대한 회복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외부 자원과 협업하고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더불어서 산재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재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또 직업 복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재활 서비스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만여 명의 산재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뭐 인력 여건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산재 노동자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맞춤형 통합 서비스라고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는 이제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례 관리 프로세스인 내일 찾기 서비스와 그 외에 이제 재취업 등을 통해서 타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일반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일 찾기 서비스는 이제 산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이 결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재 보험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구축한 지능형 재활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추천 시스템에서 산재 노동자를 직업 복귀 취약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업 복귀에 아주 취약한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먼저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 전문가인 잡 코디네이터가 1:1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의료, 사회,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직장에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서비스는 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일 찾기 서비스 대상자 이외의 산재 노동자에게 저희들 일반 직원이 추천된 재활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거기 산재 노동자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야, 재활 전문가인 잡 코디네이터 굉장히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이걸 직접 공단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역할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공단은 이제 산재 노동자가 재해로 인한 장애를 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2009년에 도입된 잡 코디네이터입니다. 잡 코디네이터는 이제 1년간 외부 대학교에 위탁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의학 지식, 뭐 상담 기술, 의료, 직업, 사회, 재활 서비스,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직업 복귀에 취약한 중증의 산재 노동자에게 재활 계획을 수립하여 요양 초기부터 요양 보상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내외부 자원과 연계 활용하는 등 1:1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재활 과정을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년간 약 400여 명의 잡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현업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고 네. 올 3월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우수 사내 자격 검정 제도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잡 코디네이터 분들의 책임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산업재해를 입으신 우리 산재 노동자들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시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가 불안감 굉장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원 사업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물론 저희들은 산재 노동자의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또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재활 서비스인데요. 사회재활 서비스는 이제 산재 노동자가 처음에 산재를 당하면은 상당한 심리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재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 초기에는 이제 그 심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별 심리 상담을 실시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실시하는 기초 심리 상담이 있고 외부 전문가들이 의료에서 하는 집중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 과정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안정을 위해서 동료 산재 노동자와 함께 하는 집단 심리 재활 프로그램인 희망 찾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이 끝나갈 즈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제 사회와 이제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원활한 사회 복귀와 직장 활동 적응을 위해서 이제 집단 심리 재활 프로그램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폐증이라든지 이산화탄소 중독증 등 이 장기간 요양하고 계신 산재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네.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취미 활동반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요가, 필라테스, 뭐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산재 노동자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신체 기능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스포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와, 재활 서비스부터 직업을 찾아주는 거, 그리고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이제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상일 부장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장경식 부장님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장님,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서 또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산재 노동자가 산재 사고 이후에 치료를 마치고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 노동자가 그 치료를 받는 동안 사업주가 다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산재 노동자가 치료 후 복귀하면 직장 복귀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주 컨설팅, 산재 노동자의 업무 복귀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직장 동료와의 소통을 제공하는 직장 동료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그 취업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구직 등록, 취업 설명회 개최,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장애인 고용공단 또는 고용센터 등 외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마지막 한 분까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다양한 과정을 거치신 산재 노동자분들의 원직장 복귀율이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재 요양 종결자의 지급 복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서 7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선진국 수준의 지급 복귀율이 70%에서 75%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70%를 웃돈다는 건 정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들 중에서요, 대체 인력 지원은 조금 생소한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 그 대체 인력 지원금 사업은 지원 대상이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고요. 그 지원 요건은 장애 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하고 그 재일 이후 신규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대체 인력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60만 원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산재 노동자가 치료 후 안심하고 원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고, 또한 대체 인력 신규 고용을 촉진하며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사업주 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또 근로복지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화된 재취업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른 기관의 취업 서비스와 구분된 재취업 서비스를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의 재취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재 노동자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한 그 재취업하려는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사고로 그 작업 능력이 손상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산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실시한 이후에 재발생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 노동자에게 직무 보완 또는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은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훈련 기간 동안 최저임금 100% 수준의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훈련을 마치고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면접 스킬이나 동행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본인 경력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와, 훈련 수당까지 제공을 하고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서비스를 좀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재취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재취업 전담팀을 2019년도에 신설하였고, 전국 11개 근역에서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근역별 재활 지원팀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역별 재활 지원팀은 근로복지공단 7개 지역본부와 서울 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 11개 권역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에 맞는 서비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우리 산재 노동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와 관련된 지원도 이루어질까요? 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단은 산재 장애나 사망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 노동자만을 위한 별도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재 유족 수급권자, 산재 장애 1급에서 9급까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며 세대당 2천만 원 이내에서 각 융자 종류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융자 종류에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지역 안정자금,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가 있으며 연금리는 1.25%입니다. 이 융자는 보증이나 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도 함께 하게 되며 보증료는 0.7% 별도 부담하시면 됩니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접수하시거나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산재 노동자의 재활과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요. 정말 잘 나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또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는데요. 두 분 부장님께서는 혹시 이번에 이제 접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장상일 부장님께 한번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이제 5월 7일부터 오늘 6시까지 이제 공단 홈페이지와 입사 지원 사이트에서 이제 응시 원서를 이제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에 6월 19일 필기시험, 7월 초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서 8월 9일 날 채용형 인턴으로 이제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채용을 통해서 총 423명의 신규 직원이 이제 저희 공단의 새로운 가족이 될 텐데요. 지원한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해야 하고 또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권역에 지원하시면 가점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권을 고려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 공단은 오늘 소개한 재활사업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실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예, 지금 대부분 지원 완료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마무리 작업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니까요.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장경식 부장님께서도 네. 또 조언할 말씀 해주시죠. 네, 공단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를 평가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를 채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우리 공단이 하게 될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런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자신만의 노력과 경험을 갖다가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시간이 좀 가까워지면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경험이라도 공단 사업과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희망 버팀목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또 채용 시기와 또 두 분의 출연 시기가 잘 맞아서 이렇게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여쭤볼게요. 먼저 장상일 부장님부터요. 네. 이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를 당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치료 후에 남을지도 모르는 장애에 대한 걱정으로 많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이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산재 노동자의 손상된 신체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서 장애를 최소화하고 맞춤형 의료 사회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적게 제공하고 사업주와 협력을 통해서 산재 노동자가 다시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는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인적, 물적 재활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노동복지 허브 기관으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장경식 부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올해는 그 작년부터 시작된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위축의 여파로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오랜 기간 산재 노동자 재활을 담당하면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인적 자원 그리고 재활에 특화된 직영병원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강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재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든 산재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